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50% 이상 회복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실물 경제는 이제부터 나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식 밖으로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와 환율,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은 오르고 있고 유가와 은은 하락 중입니다. 각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종잣돈으로 부자 될 기회는 여러 번 올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물 경제 본격 추락, 이제부터 추락을 할 겁니다. 금융 대위기 기다려 큰 부자 되라. 자, 이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망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나리오 가장 유력한 확률은 어떤 확률일까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19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쭉 보았어요. 자, 이제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전망을 해볼게요. 1번이 뭐냐? 코스피가 500에서 1000선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500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자,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갈 것인가? 각국 경제 위기, 자, L자형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것 가능성 상당히 이것도 높습니다. 당장 지금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더블 딥으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피 800에서 1200선. 자, 바로 여기입니다. 미 금융위기 때. 각국 경제위기 W. 이건 중단기적으로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추락을 했던 1400 언저리죠. 코스피 1400, 1600선. 단기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 물려있는 분들, 인버스에 이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말이냐? 자, 코스피는 이제 바닥을 완전 다지고 1700에서 2000선 한참 횡보하다가 오를 것이다. 장기간 박수권 횡보할 것이다. 4번입니다. 지금 현재 1800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동안 1700에서 놀다가. 아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까지 앞으로 좋아진다면 1년 안에 코스피는 2000에서 3000선까지 고공행진할 것이다. 위기를 딛고 상승 지속한다. 바로 이게 5번입니다. 이거 2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3000까지 쭉 올라갈 것이다. 자, 1, 2, 3, 4, 5 다 말들 많고 전문가들 의견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이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주가 매입 언제 해야 하나? 자, 개인 주가 매입 타이밍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놓을게요. 100%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충실해 가지고는 손실 보지 않아요. 일단 외인하고 기관의 코스피, 현물과 선물 둘 다 봐야 합니다. 특히 현물이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매매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순응해라. 특히 현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외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실질적으로 투신사들은 파는 편이 약간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저기 연기금은 기관으로 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여, 신여. 알았죠? 그 사람들은 기관이 아닙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파상적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맛도 못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기금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투신사 기관을 말합니다. 자, 꼭 외인과 기관의 현물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순응하시라고요. 반대로 가지 마시고. 지금 개인들이 왜 돈을 잃느냐? 항상 반대로 가잖아요. 자, 두 번째, 기관 외인들의 자,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즉 주가가 하락해야 먹는 거 두 가지죠. 이번에는 상승해야 먹는 거,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순응해라. 웬만하면 기관들, 외국인, 특히 여기서는 기관이 중요합니다. 자, 인버스 레버리지는 기관들의 순응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미, 유럽 등 주가 연계를 함께 같이 판단하세요. 우리나라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으로
뛸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하고 연계됩니다. 특히 이 선물지수 점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선물지수에 어느 정도 순응해서 샀다 팔았다 해야 합니다. 자, 인베스팅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세요. 자,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것은 미 주가가 어제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인베스팅 거기에서 선물지수가 하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귀뚜라미 사태를 계속 관망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귀뚜라미입니다. 단기보다는요, 중장기 관점에서 타이밍을 판단해야 돼요. 좀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박스권에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투자한다? 이 시점에 큰일 납니다. 기회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서둘지 마시라고요. 자, 다섯 번째, 주요 국가 실물 경제 타격과 주가 연관성, 이걸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실물 경제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될 거고, 그리고 주가와의 연관성. 자, 인베스팅, 거기에 보면 공포지수라고 있어요. VIX. 그리고 돌발 변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총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추락에 대비해라. 제가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이 단계로 해서 해라 했는데, 인버스 투자했으면 아마 돈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1400까지 너무 빨리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는 바람에 정말 번개불에 뭐 콩고 먹듯이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지금 박스권 1700에서 2000. 자, 아마 여기서 계속 맴돌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즉 1700 언저리에 가면 뭐 많은 돈은 하지 마시고요. 바닥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에서는 이제 코덱스 인버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인, 이제 바닥에서는 그렇고 한 2000 정도 올라오면 이번에는 인버스를 하시고, 자, 바닥인 1700 이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세요. 즉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위로 2000 가까이 올라오면 인버스 하시고, 그 다음에 1700까지 내려가면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가 이제 1900, 2000선, 1900, 2000선이 단기간에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올라온다? 이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인버스로 들어가 버리셔도 돼요. 이때는.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한 번도 1700 고지를 밟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469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00, 2000선에서는 코덱스 인버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1 곱하기. 그러다가 1899로 내려갔다. 2 곱하기도 한번 같이 섞어서 해보는 거예요. 무려 800까지 치솟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WD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L자형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섞어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다가 1900 정도 찍고 조금 횡보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 기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이번에는 1800에서 800 이렇게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역시 해외 것도 같이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800까지 떨어졌을 때, 자, 800까지 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라든가 부동산 투자, 바로 이걸 병행해도 됩니다. 왜? 참,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1800이 아니라 1000으로 보세요. 1000. 1000 정도로. 자, 이 1000에서 800 이 사이는 바닥 아닙니까? 코스피. 그러니까 해외 거 하거나 삼성전자 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걸 같이 움직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치고 또 올라간다. 1100, 뭐 12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상승장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이걸 투자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묻어놔도 돼요. 이때는 바닥인데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셔도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 많이 빠졌다는 조건이겠죠. 그리고 1200, 1900 이 선에서는요, 코덱스 이번 레버리지 2 곱하기 섞어서 들어가고, 역시 삼성전자 묻어놔도 되고 부동산 투자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코스피 1900, 2000까지 완전히 다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해외가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좀 덜 올라온 놈 잡거나, 역시 삼성전자 부동산 투자 유망합니다. 자, 2000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갈 길이 뭡니까? 2300, 2500, 3000으로 갈 일밖에 없잖아요. 우량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 무난합니다. 어차피 이제 금융위기가 다 끝나면요, 이런 상승장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8단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해드렸는데 오늘 거 또 한번 보자고요. 기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동향을 한번 봤어요. 물론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그냥 인버스 이것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2 곱하기 짜리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파란 게 매도, 빨간 게 매수입니다. 여기 2월달하고 3월달 초반까지만 해도 뭘 많이 지금 이거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를 엄청 팔았어요. 왜? 주가 가격이 폭락하니까. 당연히 정말 기관들 똑똑하죠. 그리고 3월 이제 중순 이후에 1400대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는 거 보세요. 사는 거. 자, 지금 레버리지 사가지고 기관들도 돈 많이 벌었죠. 이때는 인버스 2 곱하기 사서 돈 벌고 레버리지 사서 돈 벌고. 그런데 좀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자, 마이너스가 되더니 다시 또 사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인버스에 무진장이 투자하고 있죠. 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위까지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2000까지 치고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없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는 1900 정도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1400과 고점의 중간선이 현재 18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더 회복할 것이다. 60비에서 70%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900선 정도 돼요. 하지만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상단 박스권에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관들 보세요. 레버리지 엄청나게 매수했죠. 자, 특히 자, 어제 많이 매수했네요. 저번에 파는 듯 하다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외국인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반대인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볼까요? 자, 역시 이 사람들 보세요.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계속 샀습니다. 언제? 2월달 말부터 3월달 중순까지 계속 샀어요. 많이 먹었죠? 자, 레버리지는 팔더니 인버스 2 곱하기는 샀어요. 그러다가 3월달 돌아와서 3월 한 말 정도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인버스를 이렇게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워요. 팔아치우는 게 끝나지 않고 매수를 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기관들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2 곱하기. 그리고 외국인은 뭐 반반이고요. 즉, 아직은 박스권 상단임에도 불구하고 자, 인버스를 기관이 파상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인버스를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그냥 따라가세요. 자, 기관을 따라가면요, 먹어요. 코스피와 다우지수 하락 직전 50% 회복. 자, 코스피 보시면 3월달 1439.43, 4월달 올라와서 1880, 오늘은 약간 빠졌지만, 자, 보시면 약 50%, 대충 봐도 여기에서 여기 어떻습니까? 자, 50% 올라온 것과 떨어진 것 딱 중간이죠. 근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기관은 약간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비슷합니다. 자, 29,500까지 갔던 게 18,213, 지금 23,000대에서 여기와 여기 한 중간 정도 선. 자, 그러니까 다우와 코스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약간 다우를 권하는데 제 의견은 달라요. 왜? 다우가 먹으면 조금 먹고요. 떨어지면은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자, 3월 내내 개미들 사고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히 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치웠기 때문에 자, 이걸 개인들이 쓸어 담았죠. 여기 보시면 2018년, 2019년 투자금이 26조, 25조밖에 안 됐던 게 1월, 2월, 3월 각 달이요. 2018, 2019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아요. 한 달이. 1년 내내 투자한 것보다. 이거 보시죠. 그리고 위탁매매 미수금 빚투자를 했다는 건데 미수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들 미수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미수금 할 게 뭐가 있다고 미수금을 합니까?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이것도 애를 태우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외국인들 3월 한 달간 국내 주식 13.5조나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13.5조.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개인이 다 그 샀고, 채권은 샀습니다. 기관은 파는데 연기금 왜 주식을 사는가? 자, 총선 전 한 달 동안 연기금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이 무려 1,302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1,402억 원 국민의 돈으로 이렇게 매수해도 되나요? 자, 물론 1,400대에서 매수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매수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거의 조금 뭐 1,900까지 뭐 못 올라간다는 법은 없지만 관 이렇게까지 지탱을 해서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보시면 이제 투신사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자, 코스피 보시면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50분 더 해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고점과 저점에. 이제 보시면, 자,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유형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020년 각국은 마이너스 3.0, 선진국 마이너스 6.1, 자, 미 마이너스 5.9, 유로존 마이너스 7.5, 1 마이너스 5.2,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2, 신흥 개도국 마이너스 1.0, 중국 1.2.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말 심각하죠. 보통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 예측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이게 정상적이라면요, 주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귀뚜라미가 아니래도 경기 회복, 유형별 2020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 만약에 여기 가장 좋은 게 V자형이에요. V자형이라고 할지라도 미, 유로존, 영국, 중국은 6에서 4.5로 떨어지고 나머지도 마이너스가 심하죠. 그보다 좀 나은 게 U자형입니다. 7, 5.0, 6.1 아주 난리 법석이죠. 자, 그보다 조금 더 나쁜 게 W형입니다. 8.1, 5.8, 7.1. 제일 나쁜 게 L입니다. 14점대로 완전히 급추락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GDP가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은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양면성, 신설 주식도 급증하고 현금도 확보. 그러니까 개인이 관심을 많이 가진 건 맞아요. 여기 보세요. 2019년 22만 6천 개밖에 신규 계좌 수가 증가하지 않다가 91만 3월 달에 와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금 확보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개인의 MMF, CMA 자금 보세요. 개인 엄청 늘어납지 않습니까? 46조. 즉 지금은 투자하기, 돈 번다니까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아무 때나 빼낼 수 있는 MMF에 집어넣는 사람, 이 양분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개인별 인버스 센트리온 쓸어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이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이런 우량주만 사다가, 자, 4월달 들어와서 확 달라졌어요. 6일에서 10일까지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왜? 지금 박스권에 상단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덱스 인버스, 뭐 코스닥 선물 인버스.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관 좀 하루 이틀 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레버리지를 사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아직은 인버스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인버스 시대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막 권하는데 그렇게 지금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조금 이거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2 곱하기는 하지 마세요. 확실할 때가 아니면. 여기 실질적으로 개인들 인버스 ETF, 셀트리온, 관련주 이렇게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유상과 자산군별 퍼포먼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 24.2, 이게 GDP 규모예요. 24.2, 중국은 15.7, 대략 18.7, EU 22.1, 일본 5.9. 이제 갈수록 이 비중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합계 이 네 나라가 무려 67.9인데 전반적으로 다 좋지를 않습니다. 연초유의 자산군별 주식 보세요. 자, 불안전자산인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 중이고, 채권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도 추락하잖아요. 그러지만 크게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레딧도 마찬가지고 대체투자 보세요. 대체투자는 아주 많이 정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 지역별 수출 현황, 반도체,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물 경제 타격은 지금부터라고. 여기 보시면 47, 31, 23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역별 수출도
자, 미, 일본, 중국, EU, 베트남, 중남미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반절 이상이나 지금 아예 스톱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흥국이 위험합니다. 자, RN, 러시아, 터키, 남아공 여기 보시면 27에서 마이너스 5.7, 러는 마이너스 5.1, 터는 마이너스 2.7, 남은 마이너스 4.7. 그것뿐입니까? 인도도 지금 위험하고, 자, 터키 리라와 인도 루피와 남아공 랜드와 그다음에 브라질 헤아라, 그다음에 러시아의 루블와 이렇게 보시면 이 돈들 브릭스 국가들을 이슈로 해가지고요, 돈들이 너무 지금 급출하고 있어요.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귀뚜라미 산업계 영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제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4.0, 지금 매출액이 마이너스 24.0,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3, 수출액은 마이너스 17.2, 고용 마이너스 10.5. 정말 심각해지지 않나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봤더니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다. 54, 16 상당히 높죠. 자, 만약 올 하반기 지수는 얼마까지 갈 것이냐? 1700, 1800 박스권이 가장 많았지만, 자, 박스권 밑으로 추락한다와 자, 박스권 위로 올라간다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CRI가 매주 발표하는 100개가 넘는 경제지표, 상당히 이건 전망도 이게 예측이 정말 적중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미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추락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요. 그러면 거의 맞닿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 평균 60%, 미가 그래요. 자, 역성장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각종 경제지표 마이너스 24.5,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는요 마이너스 20.5, 산업생산량이 마이너스 13.5, 수출 마이너스 17.2, 실업률도 6.2.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거 타보셔서 알겠지만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주식은 평상시에 하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수단이지만 경제위기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엄청난 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여 기다릴 줄을 모른다면 당장 주식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으며,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기다려 타이밍 매수를 할 분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